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약간 확장된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종합적인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 신고 서식에 한번 옮겨 적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볼까요?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1번 정보에서 매출 채권 내역을 줬고요. 2번 정보에서 대손 충당금 정보를 주고요. 3번 정보에서 전기말 현재 채권 잔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매출 채권 내역입니다. 외상 매출금 5억 5천이 있고요. 아무런 말은 없네요. 단서 조항이 받을어음이 1억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할인어음이 1,500만 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전 문제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인어음 1,500만 원이 주어지면 우리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회계상으로는 1억으로 매출채권을 알고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1,500만 원을 할인을 해버렸으면 나한테 없다고 보고 요거를 뺀 나머지 8,500만 원이 채권 잔액이 있다라고 세무상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여금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충당금 설정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 중에서 2천만 원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또 한편 이 1천만 원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건데 여기는 말이 없지만 요게 업무 무관이겠죠.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 아마 요 뜻으로 냈을 거예요. 따라서 업무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주면 회계상 대여금이 맞지만 세무상으로는 대여금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건 2천과 1천, 3천만 원을 빼서 결국은 1억 3천만 원만 세무상 대여금이 있다라고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 잔액이 나와야 잠시 뒤에 풀어보겠지만 올해 단기에 대손율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계정 내역이 있는데 장부상이에요. 일단 회계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재무제표상 기초잔액이 1억 75만 원인데 이 중에 이제 전기 부인액이 그 중에 7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75를 빼고 나면 세무상은 1,000만 원밖에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었는데 회사가 과다하게 잡아서 부인됐으니까 이미 작년도 연말에 손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75만 원 부인 당하고 소득 처분은 유보 당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와서 보니까 7월 17일에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여기 5억 5천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시효가 소멸되어서 대손 충당금 상계 친 금액이 대손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회계는 어떻게 분개를 했을 거냐? 자, 100만 원을 못 받는 걸로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 차변에 떨었을 거고 대변에 이 해당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요렇게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을 요렇게 떨었겠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말에 이 대한 거를 이미 못 받을 걸로 알고 충당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는 작년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작년이나 그 전년도 해놨겠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채권을 떨어주고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작년에 잡고 올해는 잡았던 충당금을 떠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법정 사유가 대손 사유가 미충족된 게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자세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래 법인세법상 대손을 인정받으려면 사망이나 실정이나 행방불명이나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그 화의나 이런 판결에 의해서 내게 아예 못 받는 걸로 딱 인정이 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안성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 만족하는 게 100 중에서 75만 원은 만족을 하는데 나머지 25만 원은 미충족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법상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75만 원만 떨었어야 되는 건데 자, 회사가 25만 원을 더 많이 떨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말의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12만 5천 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말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선 충당금이 저렇게 말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변화가 됐나 한번 보면, 자, 기초에 얼마가 잔고상 있었던 겁니까? 이건 잔고상입니다. 잔고상. 재무제표상. 기초 금액이 1,075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단계에 와서 못 받을 걸로 이런 식으로 제각한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회사는 100만 원을 떨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회사가 이제 기말에 와서 자, 보충법으로 해서 부족한 걸로 잡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 12만 5천 원이 있으니까 단기 설정 금액이 있겠죠. 여기 얼마냐? 1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말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자, 이 금액을 계산하면 987만 5천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는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회계상 보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세무는 여러분 앞전 문제에서 설명을 했지만 보충법으로 한다고 했나요? 총회법으로 한다고 했나요? 총회법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따라서 요 상태의 잔액이 얼마냐? 자, 잔액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75에서 100만 원을 빼면 975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총회법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몽땅 다 뭐 하는 겁니까? 환입을 하고요. 다시 이제 기말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요게 비말에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다시 자, 총액법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문제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떨어주는 금액, 요 100만 원 같은 게 잘못된 걸 막 떨고 막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충법 12만 5천 원, 요 12만 5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대손상각비라고 들어가서 12만 5천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들어갔을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보충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무도 보충법으로 만들어야 얘랑 비교가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세무는 뭘로 하는 겁니까? 아예 총회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12만 5천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무시하고요. 다시 볼게요. 기말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다? 987만 5천 원이 필요해서 총액 설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싹 다 환입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1번이 기초 부인액을 뭐 하는 겁니까? 요거를 단계에 와서 추인해 주고요. 2번 세무조정 뭐 하기로 했습니까? 요렇게 단기했던 대손에 대해서 괜찮으면 두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75만 원만 떨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떨어버리면 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손금 부인을 단계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거를 싹 다 환입하고 원래 싹 다 전입하는 과정에서 자, 기말에 한도 초과가 얼마가 나오냐를 보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다시 말게요. 요 기초에 있던 거에서 제각한 거 1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액을 싹 다 환입한다 라고 해서 기초 부인액을 다 추인해 주고요. 두 번째, 요렇게 100만 원을 확 떨어버렸는데 이게 다 떠는 게 맞냐는 거죠. 잘못된 거 조정 한번 해주고요. 즉 여기서 25만 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조정해주고요. 마지막에 기말에 회사는 얼마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까? 딱 다 환입했다고 보고, 요거 987만 5천 원을 다 잡았다 보고, 그게 한도상 초과하는 거냐 이내냐를 보자 그랬죠. 자, 요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환입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이익이 돌아오고요. 추가 총액으로 설정하는 것들은 마이너스를 잡혀서 요 플러스랑 요 마이너스를 가감하면 요 금액이 나와서, 사실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금액과 요 12만 5천 원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많이 잡힌 금액이 얼마냐를 비교하는 게 원래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 첫 번째 부인액 추인하고요. 여기에서 대손금 부인하고요. 이 987만 5천 원을 단기 회사가 싹 다 손익계산서에 잡은 것처럼 처리 총액으로 해놓고, 좀 이따 계산을 한도랑 비교하면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요렇게 하더라도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한 다음에 요 금액이랑 10만 5천 원이랑 비교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같다 그랬죠. 자, 요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요,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강의잖아요. 대손 충당금 2분의 1 첫 번째 강의를 보고 돌아오시기 바래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 말한 대로 3단계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초 부인액 취임입니다. 기초 부인액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요 1075 기초 대손 충당금 중에서 부인된 금액이 7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리대로 얘를 싹 다 환입하는 과정에서 전기 부인된 걸 추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선금 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 또는 한도 초과라고 적고요. 자, 금액 75만 원을 적어준 다음에 전년도에 유보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추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단계로 단기 대손금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좀 전 이 지우기 전에 붕괴를 끊었던 것처럼 회사는 충당금을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100만 원을 떨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만 원은 미충족됐기 때문에 얘는 대손금 부인해야 되니까 자, 선금 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그게 얼마냐? 자, 25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선금 불산입 했으니까 얘를 유보 처리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표시했던 것처럼 기말에 남아있던 충당금 잔액이 싹 다 새로 잡혔다 라고 보아야 되는데 한도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한도를 계산해야 되니 한도는 세무상 채권 잔액에다가 자 1%와 대손 실전율 중에 큰 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먼저 세무상 잔액을 계산해야 되고 대손 실전율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무상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자, 채권의 잔액이잖아요. 세무상. 여기 채권 잔액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외상 매출금 5억 5천이지 않습니까? 외상 매출금은 5억 5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다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받으러움은 1억이라는 금액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할인된 어음 1,500만 원은 설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빼고 나면 자, 세무상으로는 받으러움은 8,500이 있어야 정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여금도 여러분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건 이제 회계상 금액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계약서도 만들지 않는 거는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 그 짓을 했냐는 거죠. 이건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업무랑 무관하게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준 것도 그건 충당금 잡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3천만 원을 빼야 되니까 자, 하나는 2천만 원짜리 하나는 1,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빼고 나면 자 3천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1억 2천만 원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5억 5천과 요 8,500만 원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1억 2천만 원을 다 더하고 나면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싹 다 더하면 이 채권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7억 5천 자 500 자, 25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를 곱할 건지, 대손 실적률을 곱할 건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손 실적률을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잔액은 작년도 연말 기준 금액이 넘어온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5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올해 와서 돈 못 받고 미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까인 금액. 그게 얼마냐?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딱 한 건. 주 대안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이 중에 25만 원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눈으로 보면 얼마냐? 75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5억이라는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 와서 그 중에 75만 원을 까였으니까 여러분 얘 율을 계산해 보시면 이 율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그 대손 실적률이 0.15%가 나와요. 따라서 얘는 0.15% 기본 인정해준 율이 1%니까 맥스는 뭡니까? 큰 거 1%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를 곱하고 나면, 자, 7억 5,525만 원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한도는 755만 2,500원이 나와요. 2,500원. 자, 그런데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실제 재무제표에는 대손상각비로 12만 5천 원만 추가로 보충법으로 잡고 대손충당금을 12만 5천 원을 잡았지만, 여러분 이 세무는 보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회법으로 한다고 했죠? 총회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충당금 기말 잔액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썼다가 지운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장부상 금액입니다. 장부상. 회계상 따라서 기초에 얼마가 있었죠? 1,075만 원이 있었죠. 근데 단기에 얼마를 날린 겁니까? 회계상? 100만 원 못 받는다고 보고 날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또 추가 잡은 거죠? 12만 5천 원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면 기말에 이 회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냐? 대손충당금이 987만 5천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할게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 기말에 잡기 직전의 잔액을 싹 다 환입한다 그랬죠? 따라서 얘를 다시 부인액 추인해주고 단기에 잘못 대손금 깐 금액을 다시 살려주고 그런 다음에 남은 금액이 다 환입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싹 다 잡는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로 환입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가감치면 요 가감된 금액과 12만 5천 원 원래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과정에서 얘를 몽땅 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다 라고 본 다음에 이 금액과 요 한도를 비교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보면 한도는 755만 2,250원인데 계산한 금액은 987만 5천 원을 봐야 되니까 자, 한도가 초과가 생겼겠죠. 그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는 987만 5천 원을 총액법으로 싹 다 잡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도가 755만 2,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하면 이 회사는 얼마를 오버한 거냐? 232만 2,500원을 이게 초과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무조정 첫 번째 송금산입 정기 부인액 추인한 거 나왔고요. 두 번째 단기 대손금 법정 요건 갖추지 못해서 떨어버려서 더 많이 떨어버린 금액 송금 부인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자, 손금 불산입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얼마냐? 232만 2,500원을 잡고 여기에 이렇게 유보 표시하면 돼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세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하나, 둘, 세 개의 그 세무 조정 내용이 실제 신고 서식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신고 서식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정답이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할 서식이 왼쪽에 있어요. 다만 이 서식이 워낙 글씨가 조그매가지고요. 요거 최대한 키웠지만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시청을 해야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자,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식이 풀었던 문제를 여기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이 대손충당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2번이 대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세 개의 세무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송금산입 부인액 추인한 거, 동그라미 2번에 단기 대손금 부인된 거 적는 부분,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이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느낌상 2번은 대손금의 조정이고 1번은 충당금의 조정이니까 느낌상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여기 표시가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대손금 부인은 여기 표시될 것 같죠? 자, 먼저 2번에 대손금 조정부터 먼저 할게요. 자, 좀 아까는 문제를 보면은요, 날짜가 며칠이었냐면, 자, 조건 날짜가 7월 17일이었죠? 7월 17일 적는 겁니다. 계정 과목이 아까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은 거였었죠? 외상 매출금. 어디 거였냐면 주대항 거였죠? 대선의 사유는 소멸시효가 시효 만료였죠? 시효 만료. 금액은 아까 얼마를 떨었었죠? 100만 원을 떨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충당과 상계 처리가 된 거잖아요.
자, 이 오른쪽에 대선 선비 계상액은 충당금이 부족할 때만 쓰는 칸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선 충당과 상계를 했는데 이 얼마 상계했느냐? 100만 원을 상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 인정이 됐나요? 일부는 부인됐나요? 자, 25만 원은 부인이 됐죠. 그 중에 75만 원만 시인이 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 29번에 있는 요 내용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순간 요 칸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선금 불산입 대선금 부인액 25만 원 유보라는 의미를 얘가 갖기 때문에 요렇게 서식을 만든다면 25만 원 꺼내가지고 자, 이걸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우린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50호 서식에 가서 15호 서식에 가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왼쪽에 송금 불산입 당기 대선금 부인액 25만 원 유보 요렇게 세무조정하는 요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부인액 추인고와 당기 한도 초과액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딱 봤더니 위에는 이렇게 송금 산입의 조정 칸이 있고 입금 산입 조정 칸이 있고 채권 잔액이 있는데 딱 봤더니 이 채권 잔액에서 시작해서 한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동그라미 21에서 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한도는 세무상 잔액에다가 곱하기 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유를 보니까 2%는 금융기관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1% 할 거니 실적률 할 거니 실적률 할 거니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는 실적률보다는 1%가 더 컸기 때문에 여기다가 1%라고 적는 겁니다. 1%를 곱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채권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자, 외상 매출금 적어볼게요. 채권상의 잔액이 아까 장부상의 잔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이 회사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5억 5천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보던 것처럼 이 100만 원이 여기서 까인 거잖아요. 즉 원래 이 100만 원을 까기 전에는 이게 얼마가 있었던 거죠? 5억 5천 100만 원이 있었죠. 근데 당기에 며칠자에 7월 17일에 못 받을 걸로 보고 떨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다 떠는 게 맞다는 거예요. 25를 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75만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말연재 대선금 부인된 게 얼마냐? 여기 있었죠? 끌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그래서 여러분 세무상 합계는요. 5억 5천이 아니고 장부상으로는 5억 5천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얘를 더해서 실제 세무상 금액은 5억 5천 25만 원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또 세무상 뺄 건 없으니까 결국은 충당금 설정 대상되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원래 있던 5억 5천에다가 세무상 부인된 거 25를 더해서 5억 5천 25가 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채권이 뭐가 있었냐면 받으러움이 있었죠. 받으러움. 아까 얼마가 있었죠? 1억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부인된 건 없었고요.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원래 1억이 있는 게 맞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아까 할인어음이 얼마였었죠? 뺀 금액이. 아까 할인어음이 1,500이었었죠? 이 중에 1,500은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여기 빼게 돼 있죠? 19 빼기 20, 19, 20 빼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 여러분 8,5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대여금이 있었죠. 그래서 대여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된 금액은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없으니까 똑같이 1억 5천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두 건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건은 1,000만 원짜리, 두 번째 건 2,000만 원짜리 인정 여기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충당금 설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합친 금액이 3,0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딜 말하는 거냐? 여기 아까 여기다 떴다 지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두 개 빼고 나면 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었지만 자, 외상매출금은 잘못 깐 금액 25를 더해주고요. 이쪽에서는 있는 건 맞지만 세무상 인정 충당금을 잡으면 안 되는 것도 두 개를 빼고 나면 이렇게 세 건 금액이 바뀌게 나와서 여러분 요 세 개를 더하고 나면 7억 5,525만 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상 채권 잔액이 요거니까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자, 7억 5천
525만 원을 적어주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1%가 더 맥스가 크니까 두 개를 곱하고 나면 이 한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 700. 자, 55만. 자, 2,500원이 나오고요. 근데 회사는 이번에 얼마를 계산한 거냐? 자, 총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사는요, 이 금액을 총으로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를 집어넣은 겁니까? 9875000을 넣은 거죠. 그래서 987만 5천 원을 넣었다고 봤는데, 자, 회사는 단기계산, 선익계산서에 얼마를 한 겁니까? 선익계산서에 12만 5천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충이 된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975만 원이 된 건데, 자, 여기 표를 잘 보시면 600이 3이잖아요. 요 금액이 회사가 계산한 금액으로 보는 거고요. 요게 한도이기 때문에, 자, 회사는 985만 7,500원을 계산했고, 요게 한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초과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232만 2,500원의 초과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렇게 딱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요 232만 2,500원이 뭐가 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딱 적는 순간, 아, 초과했구나 라고 해서 15서식 다시 왼쪽으로 가서 선금 불산입 부분에 들어가서 단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232만 2,500원을 적고 소득 처분은 유보로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 끝났죠? 아까 이거 끝났죠? 오케이, 이거 끝났죠? 근데 뭐 남았습니까? 얘 남았네요. 정기 부인액 추이. 혹은 바로 밑에 칸에 가시면 이제 입금 산입액 조정에서 나와 있는데요. 장부상 충당금 잔액이 아까 얼마 있었죠? 충당금 잔액 아까 1,075만 원이 있었습니다. 1,075만 원. 그런데 기중 환입액은 당연히 없었죠. 없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액 누계가 아까 얼마 있었냐면, 아까 충당금 부인액 누계가 75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기에 대선 상계한 금액이 있는데 27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27이 여기 있네요. 단기에 100만 원을 상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되어 있고 환입할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환입한 건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 잘 보시면 보충액이 975만 원이잖아요. 그대로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5번 금액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975만 원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환입할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요. 환입할 금액을 적을 때, 자, 잘 보면 이 8번 기초충당금 잔액에서, 자, 정기 부인액 누계를 빼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선금 계상액 요것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보충액도 빼면 여기 환입할 금액이 되는데 쭉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75만 원이 나옵니다. 환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부인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회사가 장부에 실제 환입한 금액은 없고요. 환입할 금액이 이거였는데 따라서 회사는, 자, 과다 환입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 75만 원을 과다 환입하게 돼요. 자, 이렇게 75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다시 말하지만 전기에 부인된 거를 올해 환입하는 과정에서 추인하는 거라 그랬죠. 또 이 표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부인액 추인한 요 세무조정이 표시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적어준 다음에 50호 의료소식 15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로 가가지고 오른쪽에 선금산입 입금 불산입 쪽에 가서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 단기 추인이라고 적고 75를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5로 처분하면 되는 바로 요 분기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문제풀이 하듯이 1번 추인액, 2번 단기 대손금 조정, 3번 단기 대손금 한도 초과액 3개를 계산한 다음에 요 정기 대손금 충당금 부인액은 요 라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단기 대손금 부인액은 요 라인에서, 그리고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요 라인에서 이렇게 서식에 표시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서식은 지금 메인 공부 내용이 아니에요. 2학년 2학기 때 신고 실무 때 만들 서식을 지금 미리 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게 어떻게 구현됐나 흐름만 쭉 이해하고 얘는 잊어먹고요. 요 문제풀이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해 가서 해서요. 곧 있으면 돌아올
2차 퀴즈와 그리고 기말고사에 요 문제 나오면 여러분 풀 줄 알아야겠죠? 자, 고생했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법인세 세무조정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